안녕하세요, 허 기자입니다. 죄송스럽게도 한 2주 넘게 영상이 못 올라갔죠. 먹고 사는 문제로 좀 바빴습니다. 새봄을 맞아서 이제 허 기자 스토어 창고도 좀 정비하고, 또 올해 판매할 낚시용품 계획도 좀 새로 좀 짜고, 또 지금 한창 시즌이 이제 붕어 낚시도 한 2번 다녀오고, 그래도 이 바다 낚시 촬영을 안 간 건 아닌데, 제주도 갔다가 또 이상하게 또 꼬여서 영상을 못 건지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민물 낚시, 특히 이제 붕어 낚시 피크 시즌이죠. 붕어 낚시 유튜버들은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이제 바다 낚시 유튜브는 지금이 좀 비수기라서 내년에는 한 3, 4, 5, 이 석 달만이라도 좀 붕어 낚시 촬영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실 제가 그 붕어 낚시도 바다 낚시 못지않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물 낚시에서 터득한 진리를 토대로 바다 낚시의 국면까지 완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낚시 키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목민 낚시, 일명 노마드 피싱입니다. 노매드 피싱,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낚시를 말하죠. 실제 이런 낚시 장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고수분들을 만나왔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낚시를 유목민 스타일로 즐긴다는 겁니다. 항상 개척하고 수시로 이동하고 어떤 특정 포인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긴다. 이게 낚시 고수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고기는 있으면 문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라. 반대로 대다수의 보통 낚시인들은 이 낚시를 농업인 스타일로 합니다. 씨 뿌리고 경작하면서 이제 이 수확할 때를 기다리듯이 밑밥 주고 기다리면 물고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낚시들을 찾고 한번 자리 잡아서 정착하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아마 농업인 스타일이 많을 겁니다. 왜? 우리는 대대로 농사 짓고 살아온 농경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낚시를 잘 하려면은 농업인 스타일에서 유목민 스타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낚시는 농사보다 목축에 가깝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농경 민족의 후예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타리 치기. 대부분 낚시터에 가면은 맨 먼저 울타리부터 칩니다. 민물 낚시 가면 10대, 20대씩 쫙 늘어놓는 거 하면 바다 낚시도 원투대를 한 3대, 4대씩 이렇게 막 펼쳐놓기도 하죠. 이것은 이 나만의 농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려는 이 농업적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맨 가장자리 쪽에 낚싯대는 낚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낚시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피워둔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낚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은 정작 낚시인 본인에게도 비효율적인 낚시입니다. 물고기는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추적하려면 기동성이 필요한데 이 울타리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지만은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추자도의 돌돔 낚시는 이 썰물 포인트와 밀물 포인트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한두 대만 패면은 그 점심때 간단히 챙겨서 이제 이동해서 밀썰물을 다 볼 수가 있지만은 많이 펼쳐 놓으면은 그걸 이제 다시 접고 펴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쭉 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조카 필요 없다. 그냥 물가에서 힐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면은 텐트 치고 새우를 보내는 그런 안락한 낚시를 즐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대어가 목표다. 또 많은 조과가 목표라면은 낚시 장비는 최소한으로 딱 말 위에 올려서 이동할 정도, 그 정도로만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간낚시 창시자 서찬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그 붕어 대물 낚시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대물 낚시에서는 한 10대 안팎의 이제 다대 편성을 하고 한 자리를 이제 고수하는 데 반해서, 이분은 뭐 보통 뭐 4대나 5대, 뭐 적게는 한 2~3대만 펴고 그 대신 시간대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피딩 타임의 붕어들은 얕은 곳으로 붙고, 이 피딩 타임이 끝나면은 깊은 곳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붕어 낚시를 온전히 즐기려면은 한 번쯤은 자리를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이 서찬수의 간낚시 철학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대도 줄이고 짐도 줄이고 낚시 자리도 따듬지 않고 그냥 펼치는 그런 유목민 스타일의 자연 친화적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설적 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씨 뿌리고 경작하기. 농경 낚시의 또 다른 특징은 밑밥입니다. 밑밥을 뿌려놓고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것은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형적인 농업의 패턴입니다. 이 목축 생활을 이제 주로 해온 그 서양인들은 낚시도 그 이동식의 이제 루어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밑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농경 생활을 주로 해온 동양에서는 정착식의 생미기 낚시를 즐기며 대부분 밑밥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낚시인들은 이 밑밥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낚시 밑밥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축산폐수나 농약 같은 그런 실질적 오염원에 비하면 낚시 밑밥에 의한 오염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수질 오염 여부를 떠나서 낚시 이 밑밥의 집어 효과는 미미하다. 예. 그래서 절대 밑밥을 과신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흑 기자님, 밑밥은 찌낚시의 필수 요소이며 뭐 밑밥 없이는 찌낚시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것은 밑밥의 이제 3가지 역할 중에서 첫 번째 흥분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상 역할은 잊어버리고 세 번째 집어 역할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찌낚시의 밑밥은 첫째는 그 대상어를 깨워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고, 둘째는 바닥층의 대상어를 띄워서 그 내미끼를 보게 하는 부상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이 집어 역할,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서 고기들을 모으는 요 집어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미미합니다. 밑밥의 집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가령 뭐 A급 포인트와 B급 포인트가 딱 인접해 있을 때, 요 A급 포인트에는 밑밥을 안 주고 B급 포인트만 계속 밑밥을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은 감성돔이 요 A급 포인트보다 B급 포인트에서 더 많이 낚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밑밥의 집어 효과란 미미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 도시어부에서 이제 그 민물 낚시 하는 장면도 이렇게 보였을 텐데, 1번 자리에서는 그 향어가 계속 낚이는데 바로 한 칸 옆에 2번 자리에서는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그런 상황을 아마 보였을 겁니다. 자, 이거를 밑밥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보자면은 1번 자리는 고기가 계속 미끼를 떡밥을 이렇게 묶고 나오니까 바닥에 그 밑밥이 쌓일 시간이 없지만은 2번 자리는 미끼만 계속 갈아주니까 점점 밑밥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밥의 집어 효과가 발휘된다고 한다면은 이 향어들은 결국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2번이 밑밥 효과 때문에 1번을 앞질러서 역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증거는 많습니다. 뭐 매일같이 이렇게 낚시인들이 내려서 밑밥을 뿌려대는 뭐 남해도 물건방 파제나 삼천포 발방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 낚시인들이 뿌린 밑밥에 집어 효과가 발휘된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감수놈들은 다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낚여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낚시인의 수보다 낚이는 그 물고기의 수가 더 적은 것이 이런 근거리
인기 낚시터의 현실입니다. 물고기는 식물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밑밥을 이용한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밑밥은 왜 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를 흥분시키고 바닥에서 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밑밥을 일본 말로 이제 막기 또는 이제 막기라고 하는데, 이제 막기는 이제 뿌린다는 뜻이고 막기에는 뿌리는 미끼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뿌려서 수면에 뿌려서 물고기를 이제 띄우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면은 이름이 이제 밑밥, 예, 밑에 까는 밥이라는 요 이름 때문에 이게 밑밥은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밑밥은 내려가서 바닥에 그 쌓이기 전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단 바닥에 쌓인 밑밥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 흥분 효과, 부상 효과, 시브보다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효과가 바닥에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는 소멸되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국내 최다 육자 감성돔 기록 보유자 목포 프로낚시 김동근 사장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남보다 많은 밑밥을 가지고 나가지만 입질이 없을 때는 밑밥을 별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소나기 품질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일본 낚시책에서 읽은 바로는 먼저 충분한 밑밥 품질을 해서 고기들을 집어시킨 다음에 일단 고기들이 집어되면은 그때부터 밑밥 양을 줄여서 먹이 경쟁을 부추겨야 한다. 자,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김동근 사장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고기가 없을 때는 암만 뿌려봐야 소용없다. 고기가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뿌려야 마리수 조과를 거둘 수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김동근 씨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뿌려놓은 밑밥에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를 옮기고 싶은데 그 뿌려놓은 밑밥이 아까워서 옮기기가 망설여져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새 포인트로 옮기십시오. 밑밥을 그 입질을 재배하는 씨앗이나 거름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목초지에서 입질을 부르는 양모리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낚시 세계에 울타리를 치지 마세요. 아직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이 낚시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 울타리를 걷어차고 새로운 낚시터, 더 넓은 낚시터로 나가세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고기를 못 잡을까? 채비도 자주 바꾸고 밑밥도 부지런히 치는데 왜 안 낚일까?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 짓듯이 땅만 파니까 바다를 회유하는 그 물고기의 그 흔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잠시 허리를 펴고 저 갯바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 눈을 들어서 새로운 바다를 보고 또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정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언제 어디라도 떠날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노마드 피싱을 즐길 때 새로운 낚시터에서 더 큰 조과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